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의 자료 해석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번부터 갈게요. 21번은 이제 다음 표와 정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표를 보면 이제 폐기량이 나와 있고 2016년이랑 2021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보가 나와 있고 보기가 나와 있죠. 근데 정보에서 이제 A에서 D까지만 주고, 정보 1에 보면은 A는 과일류, 곡류, 어육류, 채소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충 보면 이제 매칭형으로 매칭을 먼저 해주고 그 결과로 보기에 가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조금 귀찮게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두 차례를 거쳐야 되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해야 보기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매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힌트를 볼게요. 기타를 제외하고 2006년 대비 2021년 제조 분야의 농식품 폐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식품은 채소류다라고 했어요. 제조 분야를 보겠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이제 폐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식품은 채소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은 B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B는 자동적으로 아닐 거고 C도 아닐 거고, 사실은 A와 B에서 견줘야 하는 것인데, 일단 D를 볼게요. 그럼 1.2 정도 증가를 했고, 한 A 쪽을 보면은 4 더하면 16.7이니까 한 4쯤 얼마가 증가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10% 단위씩 보는 것이 가장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A 쪽부터 보면은 4점 얼마라는 거는 사실 10%가 1.27인데 4점 얼마면 근데 3배는 넘어가죠. 30%는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3으로 나누면 4점 얼마가 나오니까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4.6에서 이제 1.2가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일단 0.46이 10%잖아요. 근데 사실은 3배 하면은 너무 1.2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는 30%를 하면 넘어가잖아요. 3배를 하면. 그래서 사실 자동적으로 채소류가 A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채소류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기타를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021년 제조 유통 분야와 소비의 각 분야에서 일평균 폐기량이 모두 증가한 농식품은 어용류래요. 그러면 차라리 모두 증가한 이거는 비교보다는 조금 직관적으로 보면 되니까 쉬운 편이죠. 그러면은 다 증가한 걸 보면은 사실 D번입니다. 얘는 그냥 매칭 정확도만 높으면 구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용류고요. 어용류, 채소도. 그러면 이제 B와 C 둘 중 하나가 과일류와 곡류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2021년 소비 분야의 연간 폐기량이 가장 적은 농식품이 이제 과일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소비 분야의 연간 폐기량이 가장 적은 농식품은 일단 얘랑 두 개를 지금 비교하라는 거죠. 이제 차이법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너무 크지 않나요? 사실은 비교를 안 해봐도 너무 B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칭형이지만 막상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가독성 있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과일. 그러면 이거를 감안하시고 지금 아래로 내려가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이 이제 2021년 소비 분야의 일평균 어용류 폐기량이 300톤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소비 분야와 어용류 일평균 세 가지를 보면 일단 일평균 자체가 표의 이름이니까 일평균은 상관 쓰실 필요가 없고, 어용류, 소비, 그리고 연도가 2021년 이라고 했으니까 어용류 소비 2021년 300이 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분야에서의 어용류 폐기량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30이고 얘를 한 190이라고 하고 50이라고 하고 35를 하고 한다면 이쪽이 85고 이쪽이 120 하면은 이제 190이니까 305, 그러니까 300톤이 많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다 올려버려서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분이 계실 테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면 0.9가 빠지고 여기선 0.1이 빠지고 여기서 아무리 1.0이 빠져봐도 다 돼서 5만큼 빠지진 않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0.3이기 때문에 아무튼 5만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이 너무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0자리, 5자리로 만드는 걸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더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좀 단점은 입법고시 같은 조금 세세한 계산을 요구할 때는 조금 안 먹힌다는 단점이 있지만 요새 웬만한 공채에서는 이렇게 어림산을 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았고 2개밖에 지워지지 않네요. 기억이 맞았으니 이건 사실 뭐 선지를 플레이하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일단 니은을 확실히 보고 1, 3, 4를 거르겠습니다. 니은은 2016년 유통 분야에서 연간 폐기량은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2016 유통 연간 폐기량에 조금 집중을 당시에는 조금 연간 폐기량에 집중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네요. 연간 폐기량,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인트는 2016년 유통 분야,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많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연간에서 말이 연간이지 생각을 해보면 일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차피 365일을 곱하게 되면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 비교에 있어서는 일평균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문제 자체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평균, 연평균, 월평균 같은 것들의 부분에서는 시간이 없을 때 체크를 그래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니은 부분에서 아까 2016년 유통 분야에 연간 폐기량이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너무 맞는 얘기죠? 갑자기 맞네요. 비교가 니은이 맞고 기억이 없어집니다. 근데 실제 지금 제가 옛날에 풀었던 흔적들을 보면 저는 리을을 봐서 답을 바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아버려서 4번을 구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는 것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을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디귿은 기타를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021년 가정의 일평균 농식품 폐기량이 모두 증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정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가정 부분에서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얘는 사실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그냥 다 증가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과일 부분에서 미달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여기까지 푸셔도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 맞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4번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 리을 풀었으니까 리을까지 보겠습니다. 숙박업의 일평균 채소류 폐기량은 2021년, 2021년보다 적다. 숙박업이라고 했어요. 숙박업의 일평균 채소류 폐기량 이 2021년이 2016년보다 적네요. 그쵸? 2021년 숙박이 100보다 아래인데 위는 100보다 위니까 라고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리을까지 바로 간 이유는 이것은 제가 쓰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시고, 이제 저는 변수를 많이 비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한다고 치면 A도 봐야 되고 B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A에서
카테고리가 나와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A만 볼 수 있고 B가 같이 비교를 하면 사실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선지를 볼 때 선지를 이 순차로 보지 않고 일단 기억 정도는 보고 니은을 제가 아마 제낀 이유는 채소류와 과일류라는 것을 비교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나는 변수가 하나인 것만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싶어서 내려갔던 것 같고 농식물 폐기량이 모두 증가했다 부분에서는 모두니까 전부 다 변수를 봐야 하니까 이것도 보지 않은 것 같고 리얼에서는 사실 채소류의 폐기량과 숙박업 변수의 하나씩 카테고리만 보면 되잖아요. 2021년과 2016년 두 부분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니은 디귿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리을 부분을 보고 사실 여기서 만약에 리을이 답이 아니었다면 저는 니은이나 디귿 둘 중에 하나를 봤을 건데 뭘 봤을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실전에서 저는 리을을 봤고 리을 답이 맞았고 4번이 되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어떤 스킬 본인이 본인에게 좀 편한 선지가 나오면 사실은 그 부분을 먼저 시간 단축상 빨리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변수가 두 개로 비교가 되는 부분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로 답이 4번이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표에 보면 2021년과 22년에 각국의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건수가 나와 있고요. 이제 건수 부분이 나와 있죠. 전체 부분과 선을 그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부분과 비교를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답까지만 풀고 그 밑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풀어볼게요. 2021년 화재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가장 큰 발화 요인이 제품 결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 결함이 대충 봤는데 67이 늘었는데 계산해보면 대략 한 60% 정도 이상은 최소 늘었네요. 그쵸? 이 정도보다 더 큰 엄청 극단적인 변화를 찾습니다. 근데 딱히 없는 것 같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맞다고 했고요. 2번은 전체 발생 건수 중 발화 요인이 부주의인 화재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이 2020년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수 문제죠. 예분의 예분의 예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은 분수 비교는 사실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많이 강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분수 테크닉도 많을 것이고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익히다 보면 뭔가 비타민도 빨리 풀게 되고 비타민도 풀어보게 되면 약간 조금 자신만의 어떤 빠른 비교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웬만하면 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쪽 부분에 각각의 감소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모는 사실 감소할수록 이득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분자는 증가할수록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쪽이 이득이고 여기는 이쪽이 이득이잖아요. 가끔 이득인 쪽이 하나가 있어서 그럼 이제 비율을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저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그래야지 작아져서 이득이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마추어 같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이 아니라 눈대중을 대충 보니 일단 2000 더하면 1808이죠? 한 2300일 텐데 대충 일단은 10%가 1687이면 5%가 그의 절반이잖아요. 8, 4 어쩌고잖아요. 근데 계산해보면 안 되니까 일단 얘는 이득은 이득인데 15%까지는 안 되는 이득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분모 부분이 15%보다 훨씬 이득이 되면 승리고 아니면 패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2,400 정도 빼지네요. 그쵸? 2,400 정도 빼지는데 일단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000 정도 더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2,400 정도 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전체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근데 제가 상반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설명을 했냐면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작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숫자여도 비중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콜릿이 한 1, 1이랑 똑같은 것이 있는데 10등분을 했을 때 한 조각과 100등분을 했을 때 한 조각이 100등분을 했을 때 한 조각이 훨씬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비슷한 조각이면 그 볼륨이 큰 쪽이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2000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계산이 답안지에 적혀있지 않아서 2400인데 둘의 볼륨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심지어 분모와 분자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분자 큰 쪽이 무조건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왼쪽이 큽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물론 문제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당연히 쉽게 나온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빠르게 풀고 자신감을 가질 때에는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여기서 2번을 했고 3, 4, 5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 4, 5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에서 바로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23번으로 갈게요. 잠시만요. 23번은 표가 수익성 현황이 나와 있고 2021년과 2021년이 있고 20년과 그리고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주석에 있는 정보는 확실히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총수입, 소득 잘 알아보게 조금 얇은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총수입, 소득, 순수익이라고 했을 때 총수입, 소득, 순수익이라고 체크를 해놓으면 식으로 일반비 구할 수 있고 사육비 구할 수 있고 일반비, 사육비 구하면 내급비를 구할 수 있다의 구조가 한눈에 눈에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면 분명히 식을 물어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번에 보시면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축종이 유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축종이 유구이다. 그러면 대충 보니까 2배 이상 2배는 아닌데 아무튼 꽤 많이 증가를 했죠. 몇 배까지 증가했는지는 사실 보지 않아도 어쨌든 2배는 좀 오버긴 하지만 2배보다 아래지만 아무튼 많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발레를 찾습니다. 발레는 숫자가 작을수록 의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작을수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란계를 바로 봐주세요. 4에 21 이거는 5배나 되죠. 너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2021년 한우 번시구의 사육비는 2020년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표의 내용을 지워보겠습니다. 사육비를 구하는 게 나왔죠. 사육비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패드니까 사실은 대충 적지만 사실은 이 식도 다 넘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않으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가 많은 편입니다. 2021년 한우 번시구의 사육비라고 했으니까 총수입과 순수입을 이렇게 빼는구나 까지 체크를 하시고 2021년에 한우 번시구가 사육비가 2021년에 졌다 했으니까 2020년에 더 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얘는 빼짐 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한 170 정도 나는 것 같고요. 이쪽이 170 정도 이득이고요. 근데 빼는 쪽에서는 작을수록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면 2020년 쪽이 50 정도 더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보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가 됩니다. 이쪽이 빼짐 당하는 부분이 훨씬 크잖아요. 즉 나중에 여기 빼는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의 차이점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2020년의 경우 사육비가 총 수입보다 많은 축종은 2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일이 구하실 필요가 없고 사육비가 뭐라고 했죠? 이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총 수입을 뺀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사육비가 이거였어요. 근데 총 수입 빼기 순수입이 총 수입보다 많다라고 물어본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입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0보다 작은 축종을 골라보시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2021년에 일반비 1번 식을 써봅시다. 1번비는 총수입에서 이번에 소득을 뺀 겁니다. 젖소가 유구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젖소가 유구 2배 이상. 여기 대충 하면 7,000이고 유구를 대충 하면 얘가 대략 700이니까 한 5,300? 뭐 이렇게 되죠. 일단 얘가 5,300보다 사실은 미달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할 때를 7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실상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그런 걸 감안해도 2배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3,500 정도 아래로 되어야 되는데요. 실상 일단 앞자리가 5라서 말이 좀 되지가 않는 전개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 정답이 5번인데요. 5번은 풀지 않았습니다. 1, 2, 3, 4가 답이 아니라서 5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24번. 표에 보면 A지역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이 남아있고요. 합계 부분과 2019, 2020 부분에 이제 선을 하나씩 그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발생량과 재활용량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재활용률 각주를 한번 보시면 발생량 분의 재활용량이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하실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나올 것 같다까지만 쎄하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2020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보다 많은 유형은 2개이다. 얘는 단순 비교죠. 하나, 둘, 셋, 넷. 2019년보다 많은 유형은 3개가 되죠. 틀려서 이렇게 지워지고 2020년 일평균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이 2019년보다 많다. 2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제 합계해서 둘을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잠깐 보겠습니다. 둘이 일단은 한 4,300, 4,250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요.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빼지는 건 이쪽이 조금 더 빼지네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캐치를 하고 니은을 풀지 않고 디귿을 갔는데 디귿이 에서 보면 바로 답을 캐치할 수 있어서 디귿을 보고 정답을 구했었는데요. 일단 디귿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 연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이 100만 톤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아까 연간 표시에서 조금 유념해 달라고 했죠. 연간이니까 2020년의 재활용량이 2539.7 톤에 11이니까
2539.7 곱하기 365가 이제 100만보다 크냐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계산했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00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제외해서 답이 4번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풀이라고 하기 좀 멋쩍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료 해석에서는 웬만하면 일일이 계산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한 방을 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내가 계산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도 시간 끄는 문제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판단이 바로 들 때는 계산을 바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막무가내로 계산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사실 100만 톤 이상이 안 돼서 디귿이 안 돼서 답이 니은 리을이 되어서 둘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사실 뭘까 생각해 봤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간 이유가 너무 비교가 조금 어렵게, 왜냐하면 일일이 약간 이 네 부분을 조금 정밀하게 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스쳤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했을 것 같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죠. 왜냐면 디귿에서 아닌 게 야버려서 답이 4번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률이 나와줬으면 한 번쯤 재활용률을 구할 법한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을 4번으로 이런 연유로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별도로 해설이 궁금하시면 사실은 요청해 주시면 별도로 저는 어떻게 이걸 봤었을 것 같았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그 1, 2, 3, 4, 5의 도표를 적절히 표현한 것은 이거보다는 이 문제는 사실 빼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고 전체가 있고 소년과 성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위쪽 카테고리 구분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부분에서도 미싱을 나는 경우가 있고요. 표 부분, 당연히 시각적인 표 부분에서 미싱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두 부분을 잘 봐줘야 합니다. 일단 기억을 보면 연도별 전체 보호관찰 접수별 성별 인원, 얘는 사실 그냥 보면 됩니다. 얘는 그냥 비교해보면 돼요. 보호관찰 접수 인원 여기 보면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인과 소년을 더해주시면 돼요. 저는 대체로 뒷자리를 더해서 뒷자리가 맞으면 대략적으로 앞자리도 비슷한지 하고 맨 뒷자리랑 맨 앞자리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빨리 보면 일단 기억이 답이고요. 다 이만큼 없어졌고 디귿을 바로 보러 갔습니다. 2020년 보호관찰 접수 인원별 구성비라고 해서 일단 소년 여성이 2.8%, 소년 남성이 14.8%네요.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요? 얘가 소년 여성이 2.8%, 소년 남성이 14.8%라고 합니다. 전체에서 2020년에 2020년이 이만큼이죠. 2.8%를 볼까요? 3%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점이 그러니까 0.1이 아니라 0.01이니까 이게 1%가 되는 거고요. 3%가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3%가 넘어가잖아요. 보면. 근데 표에서는 2.8% 여기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4번으로 골라서 사실 나머지는 맞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구성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뒷자리에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이걸 잘 보지 않는 편이고 반올림해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밀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2.8% 같은 경우는 저는 대략 3%로 보는 편이고 얘도 한 15%를 봤을 것 같아요. 얘도 75% 정도로 봤을 것 같습니다.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배를 했을 것 같고 한 8%, 그래서 한 10%에서 뭐 2%를 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둥성둥성 계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6번 해볼게요. 이제 표 1과 표 2에 보면은 대학교 자료 구입비와 전자자료 구입비 세부 내역이 있고요. 여기에 전자자료 구입비가 여기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전자자료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를 구하면 구할 수 있죠. 8,200 더하기 대략 한 2,700 더하고 4 빼고 21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번부터 볼게요. 1번 4년제 전자자료 구입비가 도서 구입비의 2배 이상이다. 4년제 전자자료 구입비가 도서 구입비의 2배 이상. 너무 맞는 말이죠. 대학교 한 개당 자료 구입비는 6억 원 이하이다. 대학교 한 개당 자료 구입비는 자 여기 보면 더하면 391 여기 더하면 저는 얘를 다 더했네요. 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한 개당 6억 원 이하라고 해서 사실은 단위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안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00만 원 개와 억 단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6배를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보다 크잖아요? 그 2381보다 2346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6억 원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위험한데요. 여기까지는 검토해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100만 원을 억 단위로 바꿔서 그러면 2381 어쩌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381 하고 391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6배보다 위잖아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5번까지는 풀지 않고 2번만 정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서 이제 밑에 문항은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표 1과 표 2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버스 노선별 노선수 인가 차량 및 현황과 이제 그에 관련된 대수별 회사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가 차량 중 운행 차량 비중은 심야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잘 보면 인가 차량 중에 운행 차량의 비중이 심야가 가장 큰지를 봐야 합니다. 96%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비교하려면 95%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5%가 100%에서 10%에서 나누기 2 한 5%를 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일이 사실 계산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12에서 12분의 10은 사실 너무 명확하죠. 왜냐하면 6분의 5잖아요. 6분의 1 정도의 하나 정도가 당연히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적을 거고 200 예를 들면 뭐 이런 케이스를 볼게요. 229분의 211 같은 경우에도 차이는 18인데 5%가 이제 22.9니까 2로 나누면 11.4니까 차이보다 작아서 9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5%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이 5%를 뺐을 때 이제 나오는 숫자가 이쪽이 더 크면 이제 95%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서 5%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대략적으로 10%가 이건데 5%는 이건데 이 둘의 차이가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설명을 길게 했지만 실전에서는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답이고 이는 우선수 대비 예비 차량 대수의 비율이 광역이 지선의 2배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선수의 예비 차량 대수의 비율이 이제 광역이 지선의 2배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0.9죠. 0.9죠. 그러면 223에 196이 9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90% 뭐냐? 그러면 잘 100%에서 10%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10%가 222.3이잖아요. 근데 22.3을 빼도 대략 200 정도로 196보다 큰 걸 알 수 있으니까 90%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0%까지 안 되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 기억이 맞으면 사실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인가 차량 대수 상위 4개 회사의 인가 차량 대수의 평균은 500 이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인가 차량 대수 구간별 회사 수를 보면 되는데요. 대수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대수 평균이 500 이하이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가 차량이 총 7,393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대수 평균이 500 이하가 되느냐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레를 구해야 되니까 500 이상인지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수 구간별 회사 수라고 했으니까 대수 구간이 1부터 40대 있는 회사가 5개가 있다. 그럼 이 5개의 회사가 모두 한 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총 5대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몰아서 극단으로 5대에다가 41에 8대 더하기 81대 분의 100 121대 곱하기 10 161대 곱하기 10 하고 나머지에 이제 4개가 남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지우고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부분이 1610과 1210이잖아요. 그리고 5대가 있고 41 곱하기 8이 있고 81 곱하기 28이 있고요. 이제 조금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820이고 여기가 이제 40 곱하기 8에 더하기 8이니까 13에 320이 되는 거고 80 곱하기 28에다가 28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20에다가 이제 13을 여기다 더하니까 333 그리고 28 그리고 저는 80 곱하기 30에다가 80 곱하기 2를 따로 빼줍니다. 저는 계산을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풀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럼 2 더하기 28에다가 2400인데 160을 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220에다가 더하기 28에다가 여기다가 빼기 160을 하면 173이 되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되고 그 대수 평균이 500 이하인지 체크는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이 도합이 2000 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따져보면은 이게 5220이 딱 있고 여기가 7393이 있으니까 사실은 빼보면은 한 7400이라는 가정하에 2180인데 여기가 더하면 2000보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대략 2180인데 여기를 다 더하면 180이 훨씬 넘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5번을 정답이라고 볼 수 있고 200 이하다. 아무리 대수 평균을 이제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아무리 대수 평균을 500 이상으로 올리려고 가장 최소를 극단으로 몰아도 결국 500 이하, 2000 이하가 나온다. 총평이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8번 회사 임직원 평균 연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평균 연봉이 아까 임직원 연봉 합을 수로 나눈 거죠. 이건 우리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고 이제 직급 높은 거부터 해서 인원수가 나와 있어서 인원수를 조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왜냐면은 보기를 대충 보니까 개인 연봉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구조가 일단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습이 평균 연봉이 2000인데 수습이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총은 이 뒤가 10,000원이긴 한데 저 편의상 생략을 할게요. 총은 20,000원이 되는 거고요.
일단 수습은 개인 돈이 확실히 도출이 됐어요. 수습은 그냥 이대로 인데 문제는 이제 사원 이하의 직급부터입니다. 사원 이하의 직급부터는 둘이가 섞여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구하면 평균 연봉이 총이 15명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구했던 수습의 총액 부분을 빼주고 거기에 이제 사원을 구하려면 사원 5명을 따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누면 사원 1명의 직급 위부터 명칭을 생략할게요. 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해주면 약간 이렇게 하고 뭐 9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4천 하면 5천이니까 여기 사원은 5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잠시만요. 주임까지 볼게요. 저는 이걸 연봉을 다 구했네요. 3,750 곱하기 주임 3명, 사원 5명, 수습 10명이니까 총 18명, 18명 빼기 아까 여기서의 총평이 뭐였어요? 3,000 곱하기 15였죠. 거기에 동시에 이제 주임만 구하려면 3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3,750 곱하기 6 빼기 3,000 곱하기 5가 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계산을 6 빼기 300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약간 저는 풀어서 계산을 하면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일부러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진 편이에요. 과장이랑 그냥 사장 전체 임직원도 한번 세워볼게요. 주임 같은 경우에는 7,500이 나오고요. 과장은 4,875에다가 이거 2명, 3명, 10명에 20명에다가 아까 여기 총평 3,750 곱하기 주임 3명, 18명이잖아요. 과장은 2명 있으니까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10이고 이쪽은 9. 4,875 0 3,750 0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빼면 과장은 이제 9,000. 전체 임직원은 이제 좀 패턴 아시겠죠? 6,000 곱하기 전체 빼기 가장 위에 있었던 애 총합 곱하기 얘네 총액.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풀이를 다시 보는데도 마땅한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약간 이렇게 구했고 이렇게 구해서 답을 구해보면은 4번이 나옵니다. 일일이 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편합니다. 사장의 연봉 3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3억 원이 안 나오고요. 28500 나옵니다. 3억 원이 안 돼요. 단원이 많은 거 참고해 주시고 주임 3명. 주임 3명이니까 7,500 곱하기 3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7천만 원 맞죠? 그리고 사원 5명의 연봉은 5천 곱하기 5는 과장 2명의 연봉 9천 곱하기 2보다 작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18,000 그리고 사원 5명의 연봉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과장 2명의 아니구나. 잠시만요. 과장은 15000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15000 곱하기 2의 합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산으로 했지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정석인 풀이 같죠? 평균 연봉에서 개인을 구할 때 그냥 그 평균 구하듯이 했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식 자체를 나열해서 나누기를 해서 구했습니다. 그게 좀 더 저한테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복지재단의 수입 지출 및 기금 적립 현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연도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고 기금 적립을 보면 수입 빼기 지출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입, 지출, 기금 적립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 부분과 운영 부분을 더하면 지출이 된다 라고까지 캐치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수입이 2014년보다 많은 연도는 2개다라고 했는데 2013년보다 많은 연도는 2018, 2019 있고 2021이 관건인데 이제 지출 부분과 기금 적립 부분을 보면
이제 수입이라는 게 이 표를 변형하면 지출 더하기 기금 적립이니까 수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4년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아니고요. 수입이 가장 적은 연도와 기금 적립이 가장 적은 연도는 같다라고 했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연도는 이제 2016년이 되고요. 기금 적립이 가장 적은 연도는 이제 여기 빈칸이 있고 4888이랑 3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일단 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다고 가정했을 때 4888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9천이기 때문에 약 6천 얼마가 되죠. 그러면 이제는 얘네 둘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2016년도를 보면 2017년도보다 빼지는 숫자가 작으면서 심지어 빼는 숫자는 큽니다. 딱 보시면. 그래서 A와 B 했을 때 빼지는 숫자가 작은데 빼는 숫자는 크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2016년이 가장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일단 니은이 맞고요. 디귿 부분은 2011년 대비 2021년 지출의 부분별 증가율이 사업 부분이 운영 부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사업 부분이 운영 부분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부분과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의 증가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일단 여기가 800이라고 하면 800을 빼고 1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구하진 않아도 되고, 저 같으면 그냥 800만 뺐을 것 같습니다. 한 8...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구체적으로 구했네요. 그러니까 1477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00과 1477은 2배가 되지 않지만 3019와 6813은 2배가 되잖아요. 2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따져보면 디귿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증가율 자체가 사업 부분이 2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고요. 리을은 실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출 중에 운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출 중에 운영 부분이니까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아서 여기 부분이 분모가 특출나게 작기 때문에 분모에 강점이 있지 않은 한 운영 부분, 잠시만요. 전체를 지우겠습니다. 지출 부분이 지금 2011년 비교 대상이 다른 것보다 지금 특출나게 작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 않은 한 운영 부분에서 이제 얘보다 숫자가 큰 애들 위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2016년도에 8,415랑 1,040을 더하면 사실 9,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빼면 1,000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자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자료 제목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거. 왜냐하면 1, 2, 3, 4, 5번이 꼭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보고 제목까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수치, 그 안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이 굳이 맞는지를 체크하기보다는 그냥 왜 제가 이 답을 골랐는지 이때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답이 3번이고 그 부분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대부분 대졸 이상이었다. 21대 대졸 이상의 당선자 최종 학력별 분포 나와있죠. 지역구 당선자는 전원이 대졸이었대요. 비례대표 당선자는 고졸, 대학교 재학, 대학교 중퇴, 대학교 수료, 여기 있죠. 이게 각각 한 명씩이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대학교의 최종 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자 모두 대학원 졸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대요. 그런데 이제 고학력 당선자가 많아요.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당선자가 30%로 비례대표의 전체 당선자의 63% 이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63%를 하면 정답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63%거든요. 60% 정도 하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9, 28 이렇게. 근데 문제가 그 63%가 비례대표의 전체 당선자 라는 측면이고요. 여기 표의 제목은 21대 대졸 이상의 당선자의 최종 학력별 분포라서 사실은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비례대표 전체 당선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여기 대졸 이상의 최종 학력별 분포 중에서 대학원 졸업이 63%라고 했으면 맞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대체적으로 보고서 문제는 제목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보고서 제목. 왜냐면 방금 문제처럼 방금도 제목에서 나오는 어떤 오답이었잖아요. 제목에서 어디까지 포괄을 하는지, 그 모집단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조금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 밑에 내용은 수치, 퍼센트 같은 것들 방금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 보고서 문제는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1번과 32번을 보겠습니다. 표에 보면은 소비자의 불만 신고 건수 편차가 나와 있고, 이제 보면은 편차의 설명을 보면 해당 기업 해당 열 신고 건수 빼기 해당 기업의 8월 첫째 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래요. 그리고 각 기업의 한 주간 편차의 합은 0이고 한 주간 편차의 제곱의 합은 A랑 B가 같고 C랑 D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구할 수 있냐면, 일단 A는 그 2번을 써서 3이 되고, D는 2번을 써서 2가 되고, 나와 다는 구해보면 나랑 다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랑 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치를 하고 A랑 B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제곱을 하면 1115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얘랑 이제 나 제곱 다 제곱이 114잖아요. 그럼 6이니까 나 제곱 더하기 다 제곱이 결과적으로 8이란 뜻인데, 그런데 나랑 다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A로 치환한다면 결국 2A 제곱이 8이 되는 것이고, A가 풀마 2가 되는 것인데, 나와 다가 둘이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나나 다 둘 중에 하나가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기업과 D기업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캐치한 상태로 C가 이제 1, 4, 5에 9에 10에다가 10에다 10 더하기 라제곱 더하기 마제곱이 4, 4, 8, 9, 10, 11에다가 25를 더한 거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6 이제 26이 라제곱과 마제곱입니다. 근데 이제 잠시만요. 4, 5, 6, 7 죄송합니다. 여기가 11이에요. 1, 4에다가 5니까 6, 7, 7에다가 여기 4 더하니까 11이네요. 그러니까 25가 되는데, 라랑 마가 하나 차이가 나는데 라제곱 더하기 마제곱이 25예요. 그러면 하나 차이가 나면서 제곱인 경우가 사실은 4, 3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6과 9는 25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한쪽이 마이너스 쪽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와 3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부분이 어떤 거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나오고요. 32번에서 이제 조건을 보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갔고 찍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A기업의 월요일에 신고 건수가 2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
A기업의 월별 편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때 편차가 뭐라고 했어요? 해당 기업의 신고 건수 2건이라 했죠.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평균 신고 건수라고 했으니까 A의 평균 신고 건수는 3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요일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다 구해주는 건데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늘어서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B기업의 화요일 신고 건수는 A기업의 토요일 신고 건수의 2배이다라고 했으니까 A기업의 토요일 신고 건수는 보세요. A기업의 토요일 신고 건수 편차가 1이죠. 근데 신고 건수 빼기 3이니까 여기가 4잖아요. 다의 2배이다 했으니까 화요일의 신고 건수는 8배인데 8배에다가 첫째 주 B의 이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를 빼면 화요일 신고 건수 2건이 나와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6건이고 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나왔으니까 그냥 말이. C는 C 기업의 일요일 신고 건수와 D 기업의 화요일 신고 건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C, D 둘 다 모르니까 아래부터 먼저 내려가 볼게요. D 기업의 신고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의 신고 건수는 B 기업의 목요일 신고 건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B 기업의 목요일 신고 건수는 이제 목의 편차가 마이너스 1이고 신고 건수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사실은 5개죠. 그러니까 5개가 D기업 중 가장 적은 요일의 신고 건수랑 같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요일이 5개인데 우리가 이제 D를 보면은 가장 작은 건 뭐예요? 편차가 가장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오는 숫자가 작고 뒤에 오는 숫자는 일정하잖아요.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일정한데 그렇다면 편차 여부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기가 가장 작은 부분이 편차가 가장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랑 똑같은데 가장 적은 요일의 신고 건수가 그게 바로 D의 목요일 신고 건수가 되는 거예요. 목요일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신고 건수는 얼마예요? 그리고 D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D는 10입니다. 평균이. C는 같은 방법으로 사실 하시면 7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답 4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신고 건수가 4건인 이상은 3일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신고 건수가 4건인 이상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편차랑 3이랑 더했을 때 3 이상이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0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인 걸 한마디로 편차가 양수인 걸 구해라 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이상이라고 보면 4건 이상인 날이니까 이제 3건이니까 3 더하기 1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일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그래서 수랑 토만 해당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B기업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건이다. 얘는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 얘도 사실 구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얘도 그냥 나오는 거라서 오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 3개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더 봐야 하는 건데 사실 그 봐야 하는 것도 신고 건수가 4건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건에서 편차 1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뜻만 캐치하시면 사실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실전에서는 약간 이런 문제를 제가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저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넘겨야겠다는 판단 끝에 넘기고 찍어서 틀렸습니다. 3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2개가 나오네요. 반려동물 가구수 및 반려동물 보유 가구. 33번을 보겠습니다. 표 1에 각국 가구수 및 반려동물 보유 가구 현황이 나와 있고요. 표 2에는 관련 시장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구수 및 반려 보유 가구 현황과 반려동물 관련 시장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전체 부분을 구분선으로 그으면
이렇게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기역을 보지 않았고 니은을 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봤는데 아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역을 제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개 총부유 마리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감소와 증가 여부를. 일단 비교 대상이 2019년 2018에서 19 넘어가는 거 한 번, 2019에서 2020 넘어가는 거 한 번인데 총부유 마리수를 심지어 구해야 되는데 총부유 마리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구 수에 보유 가구 비중을 곱하고 보유 가구당 마리수를 곱해서 총부유 마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교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니은부터 볼게요. 제가 짚었던 부분부터. 니은은 반려동물의 보유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라고 했어요. 반려동물의 보유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보면은 반려동물의 가구 수에다가 보유 가구 비중을 곱한 게 가구 수인데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니까 계속 증가해서 니은은 바로 보면 직관적으로 맞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이제 니은이 나오는데요. 디귿을 보면 2018년 대비 2021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수의 서비스다 라고 했는데 잘 보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증가해요. 따지고 보면 한 7분의 6 정도? 그러니까 증가를 하는 7분의 6 정도 증가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것도 이렇게 뭔가 보일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는지 이 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바로 발레가 나옵니다. 장묘 및 보호 서비스가 거진 2배예요. 그러니까 2배 보세요. 대충 2배를 해도 앞이 334예요. 338. 그러니까 2배를 일단 넘어가죠. 근데 얘는 2배가 안 되죠. 사실 거기서부터 더 이상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안 돼서 디귿이 안 되면 사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을은 아예 안 받고 기억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따지려면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얘가 감소인데 심지어 얘가 증가고 얘가 감소라서 그 비율들을 따져줘야 합니다. 대략 몇 프로 감소했을지 이쪽 양쪽에 몇 프로 증가했을지를 봐줘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대략적으로 잘 보면은 2020년에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16에서 19.1로 증가한 게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거든요. 거의 3이니까. 거의 1.6이 10%니까 20%가 3.2니까 거의 20% 증가했다고 치면 사실 이 감소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20%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0.1이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10%도 안 되는 감소율에 얘는 심지어 20% 증가하는데 여기도 증가한다 해서 사실 이건 증가를 조금 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60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1%가 174면 일단 5%도 안 되고요. 3,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 정도 늘었고 얘네 감소는 뭐 생각해보면 사실 3, 4%보다 더 많이 감소해서 감소라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너무 불확실해서 조금 불확실해서 그리고 이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이쪽 1.1 늘고 이쪽이 0.9 감소했을 때는 이게 나온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쇄가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감소가? 약간 이런 점을 해서 한쪽이 10% 늘어난다고 해서 한쪽이 10% 감소하면 이거 0%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점도 좀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표는 갑국의 시의원 지역별 성별 후보자 당선자 수를 나왔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 남성 당선율, 후보자 성비, 그리고 성비는 여성 후보자가 있는 대상을 지역으로만 선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남성 당선율은 이제 전체 여성 당선율에 발음을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당선율 그냥 이제 각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이제 각주 1을 구하는 것과 전체에서 여성 부분의 각주 1을 구하는 것이 이제 2배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후보자에다가 당선자를 분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비교를 하는 거겠죠. 699분의 165는 여성 120분의 17의 2배 이하. 나를 보고 싶은 건데 전 약간 얘를 700으로 하고 얘를 나눠서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시적으로 봐야 편하겠죠? 0도 없애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얘는 한 3배? 6, 3, 18이니까 3배가 안 되는데 이쪽은 3배도 안 되고 2배도 좀 아슬아슬. 왜냐하면 3배에서 1만 빼면 되잖아요. 그럼 6분의 1 정도 부족하다는 건데 얘는 3배 하면 210인데 50이나 부족하다는 거니까 부족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 50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도에서 이쪽이 좀 더 덜 부족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성 당선율이 남성 당선율보다 높은 지역이 2개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안 봤습니다. 일단 복잡하고 얘를 일일이 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잠시만 지울게요. 조금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일이 비교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긴 7분의 1인데 여긴 38분의 11이니까 사실 분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일이 좀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는 안 풀었고 3을 보겠습니다. 당선자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A다. 성비는 여성 당선자에다가 남성 당선자 비율인데요. A가 일단 4네요. 얘보다 작은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죠? 일부분이 분모이고 너무 막강하고요. 분모가 그나마 큰 걸 찾아야 되는데 얘도 10이고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얘는 아무튼 어렵습니다. 성비 자체도 그리고 여성 후보자가 있는 지역만 선출하기 때문에 0은 일단 다 제외해주면 없다고 보시면 되고 3은 거의 맞고 후보자 성비가 10 이상인 지역이 I뿐이다 라고 했는데 후보자 같은 경우 I가 10이 넘어가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뒤에 0을 붙여보고 이쪽이 큰지를 봐주면 되는데 없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여성 후보자가 가장 많은 지역 어딜까요? A네요. A에서의 여성 당선율 37분의 8은 높다라고 했으니까 남성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역 어디죠? 19 아닙니다. 13이네요. 남성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역의 남성 당선율보다 높다. 얘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숫자가 좀 괜찮으면 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3과 37 곱하기 3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104와 111이라서 틀리거든요. 좀 간단하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빨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사실 2번은 5번이 만약에 답이면 2를 체크하려고 했어요. 근데 5가 답이 나와서 이제 2를 체크하지 않았을 뿐이고 어떻게 사실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실전에서 얘를 다시 봤었어도 넘어갔을 것 같고 일단은 다 비교를 거의 대충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숫자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다행히 뭐 이런 경우는 제외도 되겠죠. 당선율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여자가 적으니까 제외해도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그래도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저한테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35번을 보겠습니다. 간 마을의 2013년, 2022년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 및 가구 변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나와 있고 총인구는 남성 인구 더하기 여성 인구네요. 여기까지 캐치를 하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가구당 여성 인구는
2015년 이후 매우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가구당 여성인구 가구당 여성인구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했어야 해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1을 안 보고 2, 3, 4, 5를 갔다가 다시 1번을 와서 1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얘를 일단 일일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수 증감이 조금 잘 보이면 편한데 전 아직 그렇게 수리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서 이렇게 보면 조금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보면 8과 5인데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분모 부분이 좀 더 증가가 크니까 사실은 감소죠. 이런 부분을 살짝 다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약간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 제가 푼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2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22년 고령 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22년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2022년 전년 대비 고령 인구 증가율이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얘가 일단 6이나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은 사실 4.7%가 10%인데 여기서 절반이 5%니까 사실은 거진 15%죠. 물론 15% 아래이지만 이제 이쪽을 보면은 일단은 그 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 크면은 증가율을 비교할 때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얘가 대략 300이라고 하면 630 정도 되는 것에 여기가 대략 뭐 320이라고 하면 355니까 675라고 하는 것에 하면 10%도 안 되죠. 왜냐하면 63이 10%니까 10%를 더하면 이제 그거보다 적으니까 대략적으로 바로 이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가 맞고 3번에 전년 대비 외국인 인구가 감소한 해와 총 인구 증가폭이 가장 작은 해는 같다 라고 했으니까 외국인이 감소한 폭은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2018년과 전년 대비 총 인구의 증가폭이 가장 작았냐 라고 한다면 여기 일단 증가폭이 2에 4에 엄청 작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작냐라고 하면 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도 잘 보면 5고 이런 데도 6이 넘어가고 이런 데도 20 몇이 넘어가죠.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는 대략적으로 보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전년 대비 총 인구 증가율은 2014년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2014년에 총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냐라고 보면은 일단 더해지는 숫자 자체가 엄청씩 늘어나죠. 40, 40 막 이렇게 늘어나요. 제가 아까 숫자가 클수록 더해지는 숫자가 똑같아도 증가율이 불리해진다고 했어요. 비율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막 40, 40 이런 증가율은 솔직히 보이지 않죠. 이거는 3번에서 대략적으로 눈으로 여기서 폭을 훑어봤으면 사실 4번은 조금 그냥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훑어봐서 여기가 좀 촘촘하다는 걸 파악하고 그나마 여기가 조금 20 막 20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40, 40 이렇게 커 보이는데 아무리 해도 아까 훑어봤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부분이 있냐?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사실 3, 4는 거의 같이 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을 구했으면 4도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습니다. 4가 정답이고 4가 맞고 전년 대비 가구 증가폭이 가장 큰 해. 가구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잘 찾아보시면 2014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27 정도 되죠. 이거는 저는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 부분만. 나머지 보면은 한 25씩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170을 올려주시고 사실 20까지만 더해줘도 20이 안 되고 얘 그나마 되는데 20, 얘 그나마 되는데 20 이렇게까지 확인하셔서 2014년이 가장 큰데 전년 대비 남성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해도 비슷하대요. 근데 여기 아까 3, 4, 5가 사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증가폭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 인구에서 머물렀어요. 3번에서도 전체, 4번에서도 전체, 5번에서는
특정 성별이긴 하지만 사실 대략적으로 봐온 게 있어요. 여기 부분이 40이라는 갭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봐왔기 때문에 5번이 맞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3번부터 쭉 좀 보셨으면 3, 4, 5는 그냥 얻어 가실 수 있어서 맞고를 체크해서 사실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살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시간적 압박을 받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찍습니다. 저는 언제나 전략적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일정 수 이상은 찍기로 결심을 하면서 애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찍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다 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찍는 문제 유형을 정해놓기도 하고 그냥 정해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사실 상반기를 들으셨었으면 아셨을 텐데 이렇게 도표가 나오고 옳지 않은 자료를 구하는 문제를 넘깁니다. 그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한번 까다롭게 내면 정말 까다롭게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가율이나 구성비 같은 부분을 보려면 특히 이 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일일이 이것들을 다 하나씩 봐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특히 뒷부분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뒷부분 가면 시간이 별로 없고 근데 표가 3개나 있고 내가 심지어 1, 2, 3, 4, 5에 여기 보면은 증감폭, 증가율, 구성비, 청약 건수인데 건수는 그냥 대조할 수 있다고 쳐도 구성비, 추이, 증가율 같은 것들은 일일이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찍었고 틀렸습니다. 찍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거 증감폭에서 나왔더라고요. 정답이. 이거는 사실 잘 보시면 돼요. 그냥 뒷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증감폭. 그러면 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세요. 청년 창업 건수 10개, 성별의 창업 현황, 통신 판매업. 2021년 청년 상위 업계 업종이 2017년 대비 증감폭이니까 2017년에 통신 판매. 그리고 여기 창업 검수에 드린 증감폭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는 거의 뒷자리만 보는 편인데 약간 이렇게 뒷자리를 보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뒷자리가 같다면 조금 면밀하게 봐야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약간 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정말 쉽게 나오다가 어렵게 나오면 내가 일일이 뒷자리만 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실 스킵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저는 웬만하면 스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7번을 볼게요. 37번이 제가 이제 푼 문제 마지막 문제고 38, 39, 4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표에 2022년 7월 해상 수출 및 수입 운송 비용이 나와 있고요. 교역 대상국이 나와 있고 수출과 수입이 나와 있고 전월 대비 증가율과 동월 운송 비용이 나와 있네요.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기억을 볼게요. 2022년 7월 수입 운송 비용은 각 교역 대상국에 대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요. 7월의 수입 비용, 전년 운송 비용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증가했죠. 바로 캐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디귿과 리을만 보면 되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중에 저는 리을을 봤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맞다고 해서 1번을 체크했는데요. 일단 리을을 먼저 볼게요. 2022년 6월 수출 운송 비용이 수입 운송 비용보다 많은 교역 대상국은 2개다. 2022년 6월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가율인데 전월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얘를 시도한 이유는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단은 한번 보면 수출 비용이 운송 비용보다 적은 거, 수출 운송 비용이 수입 운송 비용보다 많은 거,
보시면 일단 A는 많죠. 원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얘는 6.3이어도 만 얼마에서 3천이 줄었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사실 맞고 B도 맞죠. 심지어 얘는 근데 증가율인데 증가 한 개 3천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6월엔 더 심했겠죠. 더 낮았겠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C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수초 운송 비용 2022년. 그래서 이미 여기서 3개가 나와서 2개 이상이 나왔어요. 여기도 자랍 9.5%가 증가한 게 2천 얼마인 거니까 더 아래에 있었겠죠 원래. 사실은 뒤를 사실 보지 않아도 ABC 2개가 넘어가는데 라고 생각해서 리을을 틀려서 1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디귿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월 대비 증가율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부분을 이 사실 엄청 어렵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길고 제가 이제 수입 운송 비용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육 대상국 예를 들면 B잖아요. 수입 운송 비용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전년 동월이 이만큼이고 운송 비용 이만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육 대상국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표를 조금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실제 여기 B고 얘가 제일 작은데 2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 이제 사실 그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C는 일단 아니고 D도 아니고 앞자리가 일단 한 번 정도는 바뀌어줘야 돼요. 1700에서 3000 얼마로 간 거는 얘도 앞자리는 바뀌어줬지만 사실 얘가 후반이죠. 그래서 제외하고 그나마 얘랑 조금 비슷한데 얘가 60% 정도 올라갔을 텐데 올라간 게 보면 한 1400 올라갔죠. 60%를 상당히 넘습니다. 1762에 60%를 상당히 넘어요. 50%가 850이니까 10%가 176이니까 1000짜리대가 60%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디귿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압박을 받으면 어려울 수 있어서 안 푼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37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부터는 이제 제가 별도에 따로 풀어본 문제들입니다. 실전에서는 38번부터 40번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다시 풀면서는 먼저 실전에서 내가 이 문제를 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지상 수상자의 최종 박사학위 취득 대학 중 수상자가 1명인 대학 수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봤더니 국가별 현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봤더니 3명 이상 배출한 대학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없는 애들은 2명 아니면 1명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먼저 보면 대학 수가 여기를 다 더하면 14, 18, 20, 23, 24니까 10개 대학이 B고요. 잠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33, 14, 7에 21에 54니까 11개의 대학이 배요. 그러니까 11명의 필지상 수상자 수가 남아요. 그러면 10개 대학 중에서 수상자 수가 11명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대학만 2명을 배출했고 그러니까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대학 수가 10개인데 그 중에서 9개는 1명이고 1개만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9개를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이 나왔죠. 이때는 지역이랑 매칭을 해봐야 돼요. 일단 스위스는 1개인데 수상자 수가 1개니까 일단 여기는 제외하고 독일을 한번 볼게요. 독일은 3명이래요. 본 대학에서. 그러면은 대학 수가 하나의 대학에서 3명을 제출했으니까 남는 거는 대학 하나에서 1명을 제출한 거니까 일단 독일 1개가 있어요.
돌까지 했고요. 러시아 볼게요. 러시아는 하나의 대학에서 4명을 냈어요. 그럼 하나의 대학에서 4명을 냈으니까 2개의 대학이 2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대학이 1명을 가질 테니까 여기도 2개가 되겠죠. 여기를 체크해두고 영국을 볼게요. 영국은 하나의 대학이 4명을 냈어요. 그러면 3개의 대학이 4명을 낸 건데, 이 말은 즉슨 하나의 대학이 2명을 내고 나머지가 하나씩 가졌다는 뜻이니까 2개의 대학이 있어요. 남은 1명씩 낸 거예요. 자, 이제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는 하나의 대학이 3개를 냈어요. 그러면 남은 게 6개의 대학이 9명을 낸 건데, 이 말은 즉슨 뭐냐면 2명 이렇게까지 내고 1명 이렇게 됐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6개를 전부 다 일렬로 놓고 그러면 3명이 남잖아요. 그럼 3명이 3개의 대학에 다시 들어가니까 결과론적으로는 3개인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대학이 13명을 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5개의 대학이 8명을 낸 거니까 이마저도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5이 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냈으니까 결국 1명씩 낸 대학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10개, 15개, 19개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뭔가 천천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3명 이상 어떻게 풀어야지 메커니즘을 알았는데 왠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부터 다 찍자,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H지역의 현금 방식의 지급 가구수가 현금 방식 3번째로 많은 지역과 5번째로 많은 지역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1에서 보면 지급 총액이 있고 2에서 보면 지급 가구수가 있잖아요. 단위가 일단 천과 억이죠. 이렇게 따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구수가 있고 총액이 있고 1구 지원금 가구수가 또 별도로 있어요. 자, 보면 A의 전체 가구수 대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비율이 92.9%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 가구수 대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의 비율은 이제 92.9%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한 7% 정도 빼진 거잖아요, 전체에서. 그러면 한 1%가 43.6이라고 할 때 7%는 한 300 정도 될 거고, 그러면은 한 4060 정도 되는 부분에 590에 600이니까 이제 3600이니까 한 400 어쩌고 되려나요? 어쨌든 얘가 1등이에요.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얘가 거의 1등이고 높다. 물론 나머지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지역별 코로나19 지원금 가구수에 대비 신용 체크카드의 방식의 지급 가구수의 비율이 얘는 지원금 가구수 대비의 84.6%고 얘는 62.4%래요. 그럼 얘는 사실 이렇게 보면 한 620 정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뭐 이렇게 보면 한 620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230이고 850인데 한 150 정도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50보다는 좀 더 커요, 확실히. 왜냐하면 뭐 1110에다가 230에 뭐 850이니까 뭐 정확히 따지자면 160이겠죠. 160보다도 좀 더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D는 코로나19 여기 H라 냈네요. H는 15%를 빼는 거니까 10%가 13이고 5%가 한 6.5니까 한 20을 뺀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대략 110이고 120이면 한 10 정도?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130이라서 애초에 작아요. 사실은 굳이 고려해야 되나? 라고 싶기도 하고, D는 이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대비 상품권 방식의 지급 가구수의 비율이 21.5%인데 여기에 이제 지급 가구수 대비니까 21.5%면은 이 121이 10%니까 2배를 하면 됩니다.
242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242 정도 되면 빼면 한 162 정도 되는 것이죠. 한 이 정도 되고, 2를 보시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가구의 평균 지원금이 65만 원이다 라는 것은 이제 총액이 3,900이니까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 수를 나누면 65만 원이 나온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단위수를 잘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600이 나오고, 그러면은 한 여기가 520이니까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얘는 사실 그냥 그대로 빼주면 4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순서를 보면 얘가 거의 꼴찌고,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5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거의 1등, 2등, 3, 4등 여기서 갈려질 거고, 4등, 아니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될 거니까, 사실 여기 지문에 보면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럼 B, C, D에서 고르는 건데, B 부분은 사실 거의 2등이에요. 그냥 2등이에요. 그래서 이 B분을 제거하면 C랑 D랑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조금 더러우니까 지워보겠습니다. C랑 D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다시 좀 면밀히 볼게요. C가 여기 부분이 1010에 62.4로 가장 낮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00이라고 쳐도 62.4%라면 한 6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1010이 있으니까 10에다가, 왜냐면 62.4에 한 624인데 거기에 한 10에 62.4%가 6 정도라고 생각하면 사실 630 정도 되잖아요. 거의 면밀하게 계산했죠. 그러면 90에 140을 더한 게 230이니까 860을 빼준다고 하면 150 정도가 되죠. 아까랑 면밀히 계산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쪽이 좀 더 높아서 현금 비용이 조금 낮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4%로 가장 낮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2.4%로 한 계산을 하면 630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30 그리고 860에다가 1010 빼면 이제 한 150이고, D는 이제 21.5%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21.5% 정도면 일단은 20%에 한 1% 정도가 12니까 대략 한 15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57? 이제 810을 더하면 7에 6에 1067이니까 이렇게 빼면 143 정도? 그래서 C가 맞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C, D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전이었으면은 찍었을 것 같긴 합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3번이고요. 혹은 비율로 사실은 생각을 해봐도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비율을 치는 이유가 21.5%니까.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라고 보면 될까요? 한 70%까지는 아닌 것 같고 60에서 70 사이? 뭐 약간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또 막 한 15%냐? 약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수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위험의 발생도를 조사했대요. 그래서 종합위험도 평가 결과랑 성별, 직급, 소속 이렇게 나오고, 평가 결과에 언어 부당한 짓이 불리한 처우 이렇게 나오네요.
무응답이랑 중복응답은 없고 2021년 실무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전체를 구해서 뭐 또 다른 걸 수로 구하라고 하나? 그래서 나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각 설문조사에서 부당한 지시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언어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높음 또는 그러니까 속한다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함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에서 얘네들은 꼭 여기 들어가니까 그 체크하지 않은 애들은 여기에 가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의 기억을 보면 2021년 여성 관리자는 185명이다. 그럼 얘는 약간 얘랑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실무자의 절반은 여성임. 그러면 여성이 이만큼 있어요. 2021년을 말하는 거죠. 2021년에 여성이 이만큼 있고 실무자도 이만큼 있는데 실무자의 절반이 여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 실무자의 절반의 값을 구해서 약간 여성의 값에 빼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약간 보면 여성 관리자가 185명이라고 했어요. 여성 관리자가. 왜냐면 실무자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여성에서 빼면 나머지가 관리자 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590 그리고 55랑 45가 100이고요. 여기가 110이고요. 이렇게 구하면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700이고 800이니까 여성이 한 400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50이고 90이고 120이고 160이고 185 이렇게 나오네요. 딱 나오네요. 덧셈도 사실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해주면 다 0자리로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기억이 맞으면 사실 이렇게 지우면 니은을 볼게요. 소속이 본사인 직원은 2022년, 2021년보다 5명 많다. 그럼 얘는 사실 얘도 그냥 비교를 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명인지. 그럼 여기가 10명 지워지고 10명 이렇게 지워지고 15명이죠. 15명 하면 4명인데 4명 하면 5명. 이렇게 속어법으로 해주시면 니은도 맞고요. 이제 디귿이 맞는지 볼게요. 부당한 지시, 갑질 발생 위험도를 매우 낮음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답변자 중 언어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2021년이 2022년보다 많다. 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가 다 얘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봐요. 이렇게 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 27이 남는데 27이 얘라는 거죠. 얘네들. 얘도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가 38인데 이렇게 지우면 7이 남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37이 37이 또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이 2020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죠. 2022년이 더 크니까 디귿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논리를 1번부터 40번까지 해설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1번부터 20번 동영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중심, 그러니까 제가 시험장에서 봤던 선지들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심으로 해설을 해서 사실 조금은 아마추어 같기도 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해서 뭐 선지를 여기서부터 보는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기타 자세한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선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더 별다른 피셋 콘텐츠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운 여름에 공부하느라 힘내시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